추가 시험 하시는 분들 시험 전에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29일이랑 31일 격일 간격으로 해서 8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8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8월 1일날 추가 시험이신 분들은 저랑 같이 총정리 통해서 시험 예상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1회 시험이신 분들은 그 시험 전날에 그 총정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됐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10월이신 분들도 10월 전에 한번 총정리를 같이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좀 안 되겠다 싶은 거는 4단원을 완벽하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추가 시험이신 분들은. 그래서 4단원을 핵심 부분 그런 것만 집어서 한번 가볼게요. 1회 분들은 4단원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도 많이 합격하시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볼게요. 언제나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오늘 뭘 배우는지, 오늘 여기 3단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를 끝낼 겁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가 지문도 길고 헷갈릴 수 있는 요소도 많은데 조금 이렇게 이번에는 시간 있어서 나름 세분화해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면 충분히 푸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저번 주에 내용물에 대해서 맛보기를 받고 오늘은 내용물 다 끝내고 마지막에 포장재까지 끝낼 건데, 포장재는 제가 생각하는 비중에 비해서 여기 섹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물이랑 포장재를 진행할 거고요. 문제도 몇 개 넣어봤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리더라도 답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중요하고요. 틀려봐야 맞춥니다. 보관 처리와 보관 관리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런 거 항상 체크 잘 하시고요. 옳지 않은 거 기본이죠. 원료, 포장재, 벌크 제품, 안 제품, 요거 차이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네들 적합 판정의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기준 일탈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문제로 했고요. 제조된 벌크 제품 보관하고, 남은 원료도 관리 조치에 따라서 재보관합니다. 제가 여기 문제에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핵심 키워드는 재보관이에요. 재보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재보관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위생적이지 않지 않나? 안정적이지 않지 않나?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헷갈림도 다 떨치고 가기 위해서 만든 문제예요. 재보관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리스토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보관이 가능한데 사용하고 남은 벌크도 재보관이 가능합니다. 기본이지만 보관 기한이 만료일에 가까운 원료부터 사용합니다. 약간 선입선출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죠? 원료를 꺼낼 때도 선입선출, 사용기한, 보관기한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준 일탈이 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도 재작업할 수 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기준 일탈이 됐다고 해서 그래도 재작업이 되는 건 알겠는데, 기준 일탈이라는 건 이제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기준 일탈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 일탈이 된 완제품이랑 벌크 제품 기준 일탈 됐는데 재작업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재작업이 완제품, 벌크 제품, 딱 그때 제가 마스크로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벌크 마스크, 비닐봉투에 들어가 있던 마스크랑 그리고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던 마스크, 그것들은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복습 먼저 할게요. 이게 내용물에 대한 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배운 내용 일주일이면 충분히 까먹을만 하죠. 한번 이어가 봅시다. 원료 및 내용물의 보관 시의 고려사항인데, 보시는 게 좀 새롭나요? 그럼 안 되는데, 우리 내용물에 대한 이야기. 원료와 내용물이 재포장될 때는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재포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라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약간 낚시 보기로 나올 수 있겠죠. 동일한 라벨링이랑 키워드, 그리고 어떨 때 동일한 라벨링, 이렇게 약간 계속 교차하면서 말해봐야 돼요. 원료와 내용물이 재포장될 때 동일한 라벨링, 동일한 라벨링은 어떨 때? 원료와 내용물이 재포장될 때. 물질의 특성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원료 및 내용물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물질을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거라고 했죠. 적합, 부적합 아직 판정되지 않은 검사 중 이런 게 있을 때 따로 분리해 놔야 된다. 물리적 격리, 적합 판정된 것은 왼쪽에, 부적합 판정된 것은 오른쪽에, 그리고 시험 중인 것은 여기 중간에 둔다던가 하는 그런 물리적 격리가 있고, 물리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수동 컴퓨터로 위치 제어가 가능한 경우, 기타 분리하지 않아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꼭 분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제어가 가능하면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좀 나올 내용이에요. 보관 기한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단 원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보관 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이란 말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 보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관 기한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없으면 해야 되는 거. 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조 번호가 없으면, 관리 번호가 없으면, 그러니까 번호가 없을 때 번호를 넣는다, 보관 기한이 없을 때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이런 없을 때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원료 및 내용물의
출고 및 보관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도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저번 주 수업을 들었을 분이라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시 봤을 때 하고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이 막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면 오히려 다음에 봤을 때, 왜냐면 처음에 봤을 때 뭐 이거는 좀 할만한데, 기억할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다음 봤을 때 기억을 못해요. 그냥 흘렸거든. 그래서 따로 만약에 제 걸 적어놓고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보면 저번 주에 이런 걸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내용이라고 약간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번 주 내용 다시 할게요. 출고 및 보관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인데, 제품마다 적절한 온도, 습도, 차광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한 내용, 그리고 오염 방지 및 방충 방소에 대한 대책과 동선 관리 필요인데, 이것도 오늘 또 나올 내용이에요. 원료를 관리를 하던가 포장재를 관리를 하던가 내용물을 관리하던가 결국에는 우리 핵심은 안전이랑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관리 기준을 지키고 벌레, 쥐, 오염, 그리고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하는 교차 오염의 위험성, 이런 것들 방지하는 건 전부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또 뭐예요? 이것도 공통된 내용이죠. 작업자 외에 보관소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한다. 이게 원료 및 내용물에 관한 설명인데, 포장재라고 다를까요? 포장재도 포장재 담당하시는 분만 불출을 승인할 수 있고, 그리고 출입을 웬만하면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통된 내용은 그냥 묶어서 기억하고 특이한 것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위에도 제품마다 적절한 온도, 습도, 차광 등에 대한 적용중 설정이라는 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료, 내용물 뿐만 아니라 포장재도 종류가 뭐 천이 있을 수가 있고 종이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유리도 있을 수 있겠죠.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보관하는 기준이 똑같진 않잖아요. 그것들에 맞춰서 보관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료도 설명하고 내용물도 설명하고 나중에 포장재도 설명을 할 거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포장재도 너무 많고 원료도 너무 많고 내용물도 너무 많다, 3단원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면 제가 방금 말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하나로 엮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훨씬 잘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료의 불출은 승인된 자만, 이것도 말씀드렸죠. 선입선출, 이것도 모든 거 다 똑같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나중에 입고되더라도 먼저 입고된 물품보다 먼저 출고 가능하다, 사용기한이 짧을 경우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번 주 내용은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간 확인 판정인데, 원료의 사용기간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 원료의 사용기간이라는 건 라벨로 표시되어 있는 건 당연한 내용인데, 없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보관기한이 없으면 문서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기한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결국엔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관기한이 지나면 재평가에서 사용 적합성을 결정한다. 이것도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느낌이 드시는 게, 왜냐면 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평가를 했어.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13일까지 보관 가능한 원료가 있습니다. 이 원료 보관 가능한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겠죠. 재평가를 했는데 얘가 기간이 지났는데 3달은 더 쓸 수 있겠군. 그렇게 했을 때 적합성을 평가했으니까 다시 10월 13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을 워딩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없어서 유효기간을 방금 재설정한 예를 들었죠 우리가.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폐기 처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원료가 사용기간이 없어. 그러면 보관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보관기간이 됐습니다. 다 됐는데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했는데 안에 보니까 생균수가 굉장히 많이 검출됐어요. 생균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그때는 폐기 처리를 합니다. 봤는데 아직 괜찮아.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 더 늘려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내렸을 때는 늘리는 겁니다. 그걸 유효기간 재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길게 적어놨네요.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문제 하나 풀면서 리프레시 하도록 할게요.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관리 지침을 옳지 않은 것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원료는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맞아요. 2번 넘어가고, 측량 시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측량이라는 건 우리가 저울이죠. 그 위에서 전에 어떤 오염될 만한 여지가 올라와 있었으면 그거 잘 닦아내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고 4번 넘어가고, 취급 시 혼동이 되는 원료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맞고, 2번이랑 4번이 헷갈리시는구나. 그러면 정답은 저 4번입니다. 4번인데 왜 2번을 많이 헷갈리셨을까? 원료는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료 용기에 넣지 않는다인데, 보통
이제 이게 현업이랑 교재랑 좀 다르거든요. 현업이랑 교재랑 좀 달라요. 부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갈 리는 없지만 9개가 있다고 칩시다. 원료 1, 원료 2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기 편하게. 그리고 여긴 밀봉이 돼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만큼 이렇게 원료를 꺼냈어요. 원료를 꺼내면 원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얘를 이렇게 다시 넣기보다는 이 자체를 밀봉해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현업이랑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상으로는 한번 사용된 원료는 오염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료 용기에 넣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넣지 않는 게 맞아요. 이 자체로 보관을 하죠.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문제가 아니네.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관리 지침인데 개봉을 하면 산소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원료는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청결하게 관리를 합니다. 아까 보기 1번이었나요? 맞죠? 맞다기보단 이건 다 맞는 내용이에요. 공정 후에 원료가 남았을 때 다시 사용할 것은 적절한 용기에 밀봉해서 식별 정보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까 꺼냈잖아요. 그 1을 꺼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추가를 할게요. 1번을 꺼내서 담았어요. 원료통에는 이렇게 많이 있겠죠. 나뉘는 거는 g일 수도 있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재보관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원료가 남았을 때 다시 사용할 것은 적절한 용기에 밀봉하여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언제 꺼냈고 얘는 뭐고 어떠한 상태다 이런 것들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 사용된 원료는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원료 이렇게 넣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셨네요.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원료가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료 용기에 넣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좀 조심스럽네요. 어떤 회사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습니다. 우리 책을 교재 내용으로 확인을 하면 원료가 측량되는 동안에 교차오염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거울 닦아내고 그 위에 다시 잴 때 더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산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기만 들어가게 관리를 하는데 아까 보기에서는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없죠? 뭐 진공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관리 지침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보여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었으면 너무나 쉽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틀려보고 틀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 많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틀리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개봉 후 관리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벌크 제품의 사용기한과 관리인데 아까 풀었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남은 원료는 재보관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재보관 키워드 사실은 아까 좀 틀렸어야지 아까 그 틀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들 맞추셔가지고 여기서 추가해야 되는 건 벌크가 재보관, 재사용이 가능한 건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전부 다 맞추셨듯이 아시는 내용이고 재보관할 때는 이게 재보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라벨 부착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원료 꺼냈을 때도 아까 원료 꺼냈던 그 원료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뻔한 내용이에요. 벌크 제품 및 원료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내용물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어디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표시해야 되는 건 벌크 제품이랑 원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적합한 용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벌크에 대한 내용이지만 벌크 원료 포장재 모든 어떤 거든 간에 적합한 용기, 적합한 환경, 적합한 관리자, 승인된 자, 해당 작업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기간 문서화하는 거 그리고 선의 선출하는 거 이제 이것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재보관이 되고 재사용이 되지만 반복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보기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재사용이나 재보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재보관과 재사용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보관이랑 재사용하는 거 맞으니까 그게 정답이 아닐까 하는데 재사용 재보관은 최대한 지양해서 해야 됩니다. 적절한 양을 꺼내서 적절하게 만들고 적절하게 분출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지. 물류나 그런 거 관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물류를 관리할 때도 재고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재고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 기한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고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남아있는 원료 그리고 남아있는 벌크 제품 등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 재사용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걸 이런 걸 약간 맥락상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부를 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가입니다. 화장품 전문가라고 해서 천연 원료를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시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보기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천연 원료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연 원료와 합성 물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균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생균수 이야기할 때 무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게 생균수가 높아요? 생균수가 비교적 높죠. 유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식물성, 광물성, 곡물성 그리고 합성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천연이거든요. 얘네가 천연. 이 천연이랑 합성 누가
뭐가 더 생균수가 높은가? 생균이라는 건 뭐 진균이나 세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농농균, 황색포도, 상구균, 대장균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들이 또 보면 유기일 수도 있겠죠. 광물은 좀 되게 애매한데 인이 포함된 건 생균수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징크나 아니면 구리 같은 거는 생균수가 낮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이거 공부를 저도 했지만 애매해요. 근데 결국엔 이 합성이랑 비교했을 때, 합성은 예를 들면 실리콘 오일, 뭐 디메치콘 같은 거 우리 2단원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생균수가 합성이 적다고 했죠. 변질이나 변폐 우려가 적은데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장점인데, 합성의 장점은 변폐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높은데 단점은 환경에 대해서 좀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게 이렇게 또 원료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천연 원료는 합성 물질에 비해서 생균수가 적다라기보다는 이게 생균 검출량이 높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것 같아요. 높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원료별로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원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포장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반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그것도 반제품이 됐던 다른 게 됐건 적절한 용기, 그리고 용기의 명칭, 확인 코드, 제조번호 완료된 공정명, 필요한 경우 보건 조건 등을 기재한다. 맞습니다. 최대 보관 기간이 가까워진 반제품은 제조 전에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반제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반제품에서 공정을 하나 더하면 우리 벌크가 됩니다. 이걸 바꾸기 전에 너무 보관 기한이 가까워져가지고 애매할 때는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아요. 전에 했던 내용 살짝 리마인드를 해봤고, 아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생균수가 비교적 높게 검출되는 건 곡물, 식물이고, 그리고 광물입니다. 그래도 광물도 애매한 게, 광물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이라던가 아니면 아연이라던가 불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아니면 뭐 징크 옥사이드도, 티탄 디옥사이드 이런 애들은 검출량이 낮겠죠. 근데 이제 뭐 인이 들어가 있다던가 또 유기로 느낌 나는 그런 친구들 또 누가 있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떠오르는 건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튬, 탄화수소류 이런 것들 떠오르긴 하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땐 동물, 식물이 생균수가 높고 광물, 합성이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광물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이걸 또 천연이랑 합성으로 나뉘면 얘네가 이렇게 같이 묶여요. 천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광물도.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내용물은 천연이 잘 변질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배울 내용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거를 많이 틀릴 줄은 몰랐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회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우리 오늘 배우지 않은 내용을 문제로 먼저 만나보고 있는 거니까 틀릴 수 있어요. 정답을 아무도 못 맞추셨네요. 회기 절차인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나? 3년 보관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문제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취소하고 갈게요. 정답 일단 5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찍었으니까 한번 찍고 가보겠습니다. 기준 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 맞아요. 사실 말이 낚일 줄 알았는데, 기준 일탈 제품을 우리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한데 재사용하는 것이 베스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에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막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아. 난 플렉스. 근데 그럴 때는 재사용보다 기준 일탈 제품 폐기하고 새로운 원료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뉘앙스가. 기준 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문서로 기록한다. 이거 맞고요. 기준 일탈이 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은 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공존해요. 재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헷갈리나요? 재작업의 요건은 그 대상 이 변질, 변폐 또는 변이생물 오염되지 아니하고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나중에 그 재작업이 가능한 3가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그걸 한복에 넣어놨거든요. 이거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재작업이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요, 변질, 변폐 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이 3개는 나중에 따로 적어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문제인데 다음 볼게요. 아까 문제가 잘못된 게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이에요. 사용기한이 정관 것부터 3년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 없었네요. 문제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서 1번 안 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려요. 오랜만에 본다기보다 3일 만에 봐도 헷갈려요. 폐기 절차인데 이 검체가 핵심이죠. 검체라는 건 내가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이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벌크라고 칩시다. 벌크를
벌크를 만들었는데 그거 한 개를 빼놓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같은 걸로 만들었으니까. 검체는 기본적으로 사용기 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합니다. 검체는 사용기 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합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3년간이에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렸는데 3년간 보관하는데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에 뭐라 적어놨죠?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한다. 정답 1번 맞네. 1번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1번 맞네요. 딴 거 다 맞고 1번은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정답 1번이에요. 헷갈림 많이 헷갈리셨죠? 죄송합니다. 문제가 틀리지 않았네요. 문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거랑 그리고 검체는 사용기한 경과 1년간 보관하는 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저처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꼬아서 잘 내주신 거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마운데 내가 내 문제에 낚인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게. 그래요. 지금 우리 이건 아까 방금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원료 내용물 벌크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 일탈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벌크 제품은 재작업이 가능한데요. 재작업이라는 건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뭔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약간 워딩으로 바꾼다면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가공하는 건데 언제 가능하냐면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야 하는 게 보기에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변질, 변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경우는 좀 쉽죠.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막 1년간 보관, 3년간 보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로 적어서 외웠어요. 검체가 사용기간 경과했을 땐 1년간 보관한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재작업에 가능한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렇게 따로 적어놓아서 약간 되게 줄여놓으면 보기가 쉽거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강의가 끝나고라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지금 헷갈리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준 일탄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재작업이 가능하지 재작업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뭘까요? 만들었는데 기준 일탄이 안 되고 적합한 경우 이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리고 만들었을 때 적합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랬는데 부적합이라서 그 다음에 재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적합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만들었을 때 적합한 거랑 부적합해서 재작업해서 적합한 거랑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바람직하죠. 기준 일탈 제품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서 바로 적합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인 거예요. 사진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기준 일탈 제품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오늘 많이 틀리셨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보기로 날만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 속도를 올려야겠네요. 많이 나갔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포장재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포장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요. 문제를 다들 많이 맞추시는 것 같으니까 볼게요. 자, 포장재 입고를 위한 포장재에 대한 내용인데 입고할 때 기본 지침에 옳은 것은입니다. 수시 재고 조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일상 시점에서 포장재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수시 재고 조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왜냐면 이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를 내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잘 안 내는데 옳은 것을 한번 내봤어요. 생산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포장재의 수량을 예측하고 포장재를 다 사용하고 발주를 넣는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좀 낚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생산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포장재 수량을 예측해서 적시 발주라고 하죠. 이거를 적시 발주라고 하는데 포장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죠. 다 떨어지고 발주 오면 그 사이에 빈 공간에 있는 포장재를 안 쓸 거야 뭐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옳지 않습니다. 포장재 입고 시마다 무작위 추출한 검체는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기록을 남긴다. 포장재를 검체를 딱 꺼냈어.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포장재라는 건 포장재가 뜯어져 있는지 뭐 잉크가 번졌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 육안으로 본단 말이에요.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육안을 이용해서 봅니다. 육안. 검사 내용은 재질 확인 용량, 치수 및 용기, 외관, 인쇄 내용 등을 검사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답은 다들 잘 맞췄어. 오타나 제품 정보의 누락, 자세한 내용보다는 잉크의 번짐 등을 주로 검사한다. 좀 문제 이상했네 제가. 이걸 먼저 봐야겠죠. 어떤 순위로. 포장재 문제를 먼저 풀어봤고 우리 지금 또 포장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 포장 지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장 지시서 공부하다가 이 포장 지시서 보시면 멈춰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4번과 5번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가운데 과연 5번, 4번 갈게요. 포장 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 호의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작업자의 이름,
작업제 이름은 포함되지 않아요. 포장재 지시서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맞추시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포장재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우리 이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헷갈리니까 줄하기 꺼볼게요. 정말 잘하십니다. 볼게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장재를 출고할 때 불출하기 전에 설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거 아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포장재든 원료든 뭐 벌크든 맞게 관리하고, 합격 기준, 적합 판정에 부항하는 포장재 분출, 부적합이나 그런 것들 불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절차서에는 적당한 조명, 온도, 습도, 정렬된 통로 및 보관 구역 등 적절한 보관 조건 포함됩니다. 포장재 관리는 추적이 용이하고 관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승인된 자가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 맞추셨네요. 포장재가 내용이 좀 많은데 빨리 하고 끝냅시다. 포장재가 무엇일까요? 포장재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 1차 포장이랑 2차 포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1차 포장은 물건이랑 직접 접촉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1차 포장이라고 하고, 2차 포장과 그걸로 구별을 하죠. 그리고 이제 CGMP에 대한 내용인데, 포장재 제 CGMP의 핵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포장 지시서예요. 포장 지시서인데 결국엔 포장 작업이라는 건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걸로 우리가 포장 지시서라고 합니다. 이 뭐 작업 지시서, 그리고 뭐 계획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워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포장 지시서로 통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이겁니다.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상세한 포장 공정, 포장 생산 수량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보기에 그냥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상세한 포장 공정, 포장 생산 수량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보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포장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막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포장재에 관한 CGMP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CGMP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거 시험에 나온다, 내가 이걸 외워야지 문장에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포장 작업 관련 문서 완비 여부나 성결, 작동 여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감으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포장재, 말씀드린 거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차이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장재라는 건 이 감싸는 것만 포장재가 아니라 각종 라벨들도 포장재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저는 보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장재 각종 라벨, 뭐 무슨 라벨은 포장재에 포함이 안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라벨은 포장재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포장재 관리 기준, 이게 아까랑 결국엔 똑같은 말인데, 포장 작업은 결국엔 문서화된 공정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작업 지시서, 절차서, 규격서인데, 그냥 이 포장 지시서 아까 문서화된 작업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CGMP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은 문서화된 공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뭐 이런 작업 지시서, 절차서, 규격서 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장재 포장재에 대한 출고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문제에서 봤겠지만 당연한 내용이지만 합격 판정 기준에 부합되는 포장재만 불출합니다. 이게 적합품, 부적합품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흘러간 내용이라서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한다. 포장재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그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승인된 자만이 포장재 불출 절차를 수행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치에서 취한 검체가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할 때만 배치를 불출한다. 포장재가 이렇게 있어요. 포장재가 있는데 포장재에서 일부 검체를 뗀 거예요. 그래서 포장재를 봤어. 근데 이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A 기준 오케이, B 기준 오케이, C 기준 오케이, D 기준 오케이. 그래서 모든 판정에 합격했어. 그렇게 하면 얘가 합격을 하면 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포장재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장재들마다 검체를 빼고 해서 검사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 않고 검체를 다 보고 검체를 통해서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격 판정에 부합할 때만 불출이 가능하다. 다음 내용. 포장재의 폐기 기준인데, 보관 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이때 폐기합니다. 포장 도중에 불량품이 발견됐을 때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이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건 저가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 포장재로 포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상해, 찢어져 있어, 부서져 있어. 근데 저가 판정이 난 거잖아요. 부서져 있더라도 저가 판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장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불량품이 발견돼 있으면 저가 판정이 났더라도 버린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이게 보고를 하고 또 그 문서화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가 판정이 됐더라도 불량품은 뺍니다. 불량 포장재는 따로 보관. 포장재의 사용기한, 아까 포장재의 사용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재에 사용기한이 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저번 주부터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 번호가 없으면 번호를 만들어요. 사용기한이 없으면 사용기한을 만들어야 돼.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돼. 그 부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포장재가 사용기한이 없다면 설정을 위해 문서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적절한 보관기한을 정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보관기한이 지나면 재평가하고, 이거 굉장히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내용을 많이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 더 말하지 않을게요. 포장재가 전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포장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장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는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포장재 하면 약간 얇은 거에 돌돌 말려져 있어가지고 박스 포장할 때 덮어서 테이프로 붙이고 하는 그 포장지가 많이 떠오르긴 한데, 그 포장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재가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금속도 있고 유리도 있고 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 소재에 맞게, 각각 성질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방법을 관리자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장재 담당 관리자만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관리하는 방법에는 온도, 습도 관리, 방충, 방서, 그리고 사람 간의 교차 우려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 갑자기 내용이 쉬우면서 확 넘어가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포장재 폐기. 폐기는 포장재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폐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 조치를 끝내고 나서 폐기가 된 이유 하나가 완전히 다 뜯어져 있어. 보니까 거기 쥐구멍이 뚫려 있었어. 그래서 쥐들이 와가지고 갉아먹은 거예요. 그럼 쥐구멍을 막아야겠죠. 아니면 위에 천장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빗물이 새서 얘가 못 쓰게 된 거야. 그러면 천장을 보수해야겠죠. 그런 폐기 사유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를 할 때 각각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분량을 측정하고 폐기물 대장에 기록하는 건 아시면 순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좀 뻔한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정답이 4번이 맞나요? 확실해요.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고된 포장재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 포장재 규격서에 따라 용기 종류 및 재질을 파악한다. 문서화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했죠. 입고된 포장재의 검체를 채취해서 육안으로 외관을 검사합니다. 또 맞습니다. 그리고 표준품과 비교해서 색상과 세계 상태 같은지 비교하는 것도 맞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청결에 대한 검사는 아니므로 흐름, 기포, 얼룩, 스크래치, 균열 등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안에 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아요. 너무 쉽게 내놨네.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것도 맞는데 다른 게 조금 더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내용물 충전 전에 용기 세척 및 건조 과정이 충분한지 검사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래서 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끝내봤어요. 사실 4단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고 싶어서 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좀 빨리 끝낸 감이 있긴 한데, 오늘 강의 좀 후반엔 좀 너무 느리게 가고 후반엔 너무 빨리 가고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오늘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사실 상관없는데 항상 마지막에 버릇처럼 띄우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보시는 분들만 계속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분들은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오늘도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봐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4단원을 준비할 건데, 4단원 강의는 진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4단원 준비 많이 해서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계속 녹화본 올릴 테니까 녹화본 보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4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세요.